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짚어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네, 북한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바닷가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화 정책에도 북한은 우리와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놓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홍보 영상에서는 이 주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는 어떨까요? 이 러시아 관광객 목소리 들어보시죠. Местный Сивенс на ТХР. Но есть и Panasonic. Нормально, Прада. Кимчи? Интересно. Очень вкусно. Спасибо. 네, 북한의 백화점을 구경하거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한 러시아 관광객은 단체 손님이 우리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김정은이 딸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이 개막식, 개장식을 했고 또 이어서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까지 예. 원산 갈마지구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원산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김정은의 홍보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한이 홍보했던 그 영상에 보면 북한 주민들이 와서 막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 있지만 실제 러시아 관광객이 현장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고 자기들뿐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관광지구를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렇죠. 그다음에 편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가성비. 네. 그리고 교통 편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갔는데 1인당 273만 원이랍니다. 예. 이게 이 러시아 주민들의 월급의 60%보다 훨씬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레저 비용은 별도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13명이 이동을 하는데 평양에서 원산까지 비행기로 예약했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190km의 거리를 1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관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많은 사람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노동신문이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서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미군 역할 재조정과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나오는데 북한도 모를 건 아닌데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선반도 즉 한반도의 긴장 격화의 원인,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게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한미일 연합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특히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법을 선포를 해서 북한이 지금 개발한 핵탄두, 다양한 거리의 탄도미사일, 순환미사일에 그 탄두를 장착해서 즉각 사격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어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북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는 결국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선제 타격하고 위협을 하고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김정은의 이런 군사 강국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내부 결집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면서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리제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 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저한 관계 개선이요 하는 귓맛 좋은 장서를 늘어놓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네, 지금 우리는 뭐 대북 방송도 중단을 하면서 유화책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은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진 게 70년대 초반이니까 벌써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예. 제가 남북 관계를 지켜오면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북한이 진정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원하는가,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해와 협력을 하면 북한 정권과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을 해도 사실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실익도 없고 결국 남측으로부터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남풍, 이거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책 사유가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화해의 손짓을 보내지만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부도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북한에게 우리가 무리한 양보를 한다든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담화 내용에 눈에 띄는 게 조한 관계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조한 관계라면 아예 유대가 없는 외국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건 김정은이 2023년 말에 당대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이제 민족의 관계가 아니고 남남이다. 네. 국가 간의 관계고 교전국 관계고 제1의 그래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이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통일 지우기, 남북관계 지우기를 그동안 해왔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북한은 이 조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 이 남북, 이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외국, 이제 통일부도 필요 없어. 그렇다면 한다면 외교부 나와.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우리 정부로서도 그건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원칙,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 북한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 몽골,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4개국과 회담을 했다고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 측도 참석을 했는데 중국이 쏙 빠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지금 뭐 삐걱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2023년부터 김정은과 푸틴이 아주 가까워졌고 작년에 사실상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 젊은이들이 가서 상당히 피를 흘리면서 혈맹을 맺은 거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7월 27일 날 김정은이 직접 우이탑, 다시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행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게 중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군사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그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저희가 보도에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분담비 지출을 요구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우리도 카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볼턴 보좌관 얘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속 추가 부담을 요구를 해왔고 또 그동안 행보를 보면 나토의
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해라.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해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이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방위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태평양 방위를 전방위적으로 이 역할을 조정을 한다면 네.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명분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우리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우리의 필요들을 제시하고 그걸 놓고 함께 주고받기식의 그런 협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그 신호가 김정은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